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원들의 건축사들의 소소한 잡담, 건축사담 6회. 오늘은 특별히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회장님 최다 감격입니다. 네.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뭐 여기는 좀 따뜻해서 그나마 좋고요. 간략하게 저 소개.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 회장 김재록입니다. 1992년도에 개업해서 약 한 30년 정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사 협회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경 그 노원구 건축사 회장으로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정책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본협에 또 재난안전지원단장, 법제 담당 부회장까지 하고 서울시 건축사 회장에 입후보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엄청 일찍 하셨네요. 30년 정도 하셨다고 하면. 예, 그때는 정말 좋은 시기여서 네. 건축사 간판만 걸면은 네. 정말 아무나 쉽게 개업하고 성공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즘 정말 후배들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봉사의 개념이라든지 공익의 개념에 좀 그러니까 회장님이 되시고자 했던 이유가 어떤? 제가 이제 본협에서 네.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법제. 각종 이제 법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분들 여러 분 만나서 살펴보니까 정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시작할 때보다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입경들도 많고 그다음에 각종 법 제도나 행정들이 우리 건축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보수나 뭐 수입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너무 작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조금 우리 회원들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던 차에 우리 의무가입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건축사회 같은 경우는 협회 가입 안 하고 있는 회원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50%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분들을 같이 이제 하나의 서울건축사 회원으로 통합해서 이끌어 가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또 협회 생활을 좀 했고 또 아까 사회단체 활동에서 제가 여러 가지 리더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질도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기타 관련 단체와 또 풍부한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한 6천 명 정도 이상이 될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 회원으로 거대해질 우리 서울건축사회를 가장 빠르게 안직시킬 책임자가 되지 않겠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빠져서 제가 그래도 출마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할 때 후보님이 꽤나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를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저 몰랐고 다른 분을 좀 찍게 됐는데 득표율은 뭐 좀 많이 받으셨죠? 득표율은 좀 8명 나왔는데 1, 2등 점수 차이가 막 꽤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밑으로는 뭐 누구든지 나오면은 기존 100표 이상은 갖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사사로운 담소, 잡담하는 영상이라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요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신문편찬위원회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고 처음 뵀을 때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시설 잘 버텨왔고 한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빨리 자리 잡고 해줄 수 있고 좀 그거를 좀 장을 마련해 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좀 우리 저 신문편찬위원회도 좀 다 젊잖아요. 굉장히 좀 지금 어쨌든 환갑은 좀 지나셨고 한데도 굉장히 좀 열려 있는 분이고 개방적인 분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사설 잘못 써가지고 저번 달에 사설 잘못 써가지고 막 지방에서 막 항의 전화 오고 하는데도 회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걸 또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런 제 같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융화될 수 있게 밀어주시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뭐 선출되고 나서 이제 회장님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고 어려운 점은 뭐고 어떤 그런 좀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좀. 저는 사실 상당히 계획적이고 몸소 실천하는 형입니다. 처음에 입후보하고 내가 회원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서울시 건축사의 위상을 전 회장님이 할 때보다 좀 더 빠른 정말 획기적인 실적을 한번 내보려고 뛰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게 막 관공서 들어가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조금 틀어졌을 때가 좀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회의나 하면은 우리 건축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서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뭐 설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감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공업자를 많이 관리하는 분은 시공업자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좀 힘이 들더라는. 제일 힘들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 경험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율하기가 상당히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뭐 저 대한민국 태생 이후로 아직 그 협회도 통일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게 제일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뭐 또 수습을 해서 설득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랑 이제 생각보다 처음 힘들다. 느낀 거죠. 내가 이제 서울 건축사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 그 전에는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설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례를 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관련된 분들도 설계 시공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소형 다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 듣기로는 협회 활동 많이 하신다고 사무실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거는 뭐 어차피 각오하고 제가 시작한 거라서요. 해서 보니까 막상 회장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일주일 같으면 뭐 하루 정도 빠지나? 하루도 그냥 내 사무실은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가요. 한 달에 두 번요. 박수 한 번. 또 뭐 협회에서 회장님한테 뭐 좀 나오는 거 없습니까? 있죠. 아니 연간 한 5천 정도 가까이 되나요? 되는데 그거는 뭐 진짜 그냥 교통비하고 이런 데 다 쓰시는데 건축사협회 회장 하라고 해도 아마 80~90%는 못 한다고 할걸요. 힘드니까 자기 시간 다 내놔야 되고 자기 개인 이익 다 내놔야 되고 근데도 하신다는 거는 좀 뭐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큰 틀도 봐야 되고 그렇다고 회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도 이제 조금 하면 선거할 때 공약 많이 내세우셨고 그거 중에 뭐 어떤 거는 좀 가장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 제가 4월달에 취임해서 5월달에 회원 민원 업무 지원 센터 도우미하고 건축법 및 각종 법무 상담소를 통합하는 게 이제 회원 법무 및 민원 상담소라고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히 진행되다가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서 멈춰 있다가 11월 달부터 다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며칠 전에 성동구 회원이 서대문 구청에 이제 건축 허가를 넣었습니다. 4m 통과 도로로서 건축선 후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일조권을 산정을 해서 건축 허가를 넣었는데 담당자가 이건 안 된다. 지적상 경계까지만 일조권을 봐야 된다. 지적상 경계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가 한 반층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긴급히 우리 민원 상담 중에 서대문 구청을 담당하는 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구청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그 확인하니까 누가 지리회선을 잘못 넣어서 지리회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허가를 낸 게 되게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만 괜히 피해봐서는 안 된다 해서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모아서 방침을 정하고 오늘 아침에 허가를 내서 고맙다고 지금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저도 이제 이게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냥 저는 회원 업무 지원센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명칭을 지금 어떻게 알려줘야 회원 법무 및 민원 상담소 변호사님이나 변호사가 4분이 있고요. 전직 세무서 서장 출신이 2분이 있고 세무사 그다음에 20, 30년 한 건축사들로 16명이 또 구성돼 있어. 계속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게 있는 건축사들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면 좀 뭐 간단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행정 업무가 어려워가지고 허가는 게 완전히 날아갈 경우가 있어도 좀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 맞냐 안 맞냐도 좀 따져주시고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건축법에 보면은 구청에 가면은 담당마다 법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요. 구청마다 해석하는 게 다 저번 달라요. 달에도 그 이야기 계속했는데 법제위원회하고 진짜 담당마다 다르고 구청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직 공무원 하는 게 아니고 영문과 나와서도 건축직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 중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아주. 그래서 공무원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이 건축가보다 탁과 출신이 더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하나를 문구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좀 잘 아는 건축과 차원에서 과장 그다음 뭐 팀장들 모아서 어떤 그 방침을 안 정해주면은 그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찍었을 때도 그거 답답함을 제일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사 운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설계만 열심히 하면 일만 열심히 하면 건축사 사무소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사무실 차리고 제대로 안정화 시키는데 한 3년에서 5년 걸리더라고요. 직원들하고 계약하는 법도 잘 모르고 내가 못 써가지고 직원들한테 네가 알아서 써와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세법도 잘 모르고 이런 걸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런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협회에서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회원들이 언제나 24시간은 좀 그렇고 한 24시간은 좀 밤 한 9시까지라도 전화 오면은 제가 바로 연결 시켜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걸린 거는 변호사가 미리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서 레터를 보내고 그래야 그분들이 판단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관련 이런 문의나 건축에 관한 문의는 뭐 우리 그 상담위원들이 뭐 항상 핸드폰이 개방돼 있으니까 각 구의 베테랑 분들이 그래서 저도 좀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10년, 20년 전에 그런 회원 지원센터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회장님께서 그 공약해 주셨고 그게 돌아가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제 비회원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 회원 법무 및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또 없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상담하고 좀 두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시죠, 그거를. 건축사 분들한테 메일 보내고 또 그 메시지로도 이 개소했으니까 꼭 좀 궁금하면 물어봐라고. 저도 예전에 힘들 때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습관이 있거든요.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 이제는 예전에 사무실 오픈하고 자리 잡을 때 5년, 7년 걸렸으면 우리 후배들은 3년, 4년 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2년 만에 자리 잡고 뭐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으려면 이런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 협회 발전 아니면 전체 건축사 회원들의 우리 권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빨리 받아주고 특히 법률적인 것은
잘못해서 판결이 잘못 나면은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건축사도 또 피해를 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판례가 법 제도도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서 빨리 잡았으니까 또 다행이지. 예. 그렇게 허가하면 그 다음부터 허가내는 사람은 다 일조권을 예. 지적상 경계, 예. 후퇴 도로까지 안 봐주고 예. 지적상 경계까지 보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은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활용을 해달라. 또 지금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셨지만 올해 활동하신 것 중에 공약 중에 또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뭐가 있는지.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한 것 중에 다가구 다세대 감리비 인상 예. 20% 그랬는데 30% 이상 바로 인상돼서 지금 아마 소규모 감리하는 사람은 바로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건축사 사무소 이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서 제가 이제 본협에 있을 때 준비하던 건데 소규모 건축물 점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제 시범적으로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집 사고 팔고 지금 부동산에서 하잖아요. 쓰는 걸. 그걸 우리 이제 건축사들이 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여 오려고 감정원하고 해서 거기랑 같이 연구해서 아마 그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 그 해체감리 부분에서도 상주감리인데 건축사 보만 이제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사 사무소가 못 하는 거죠. 건축사 컴마 또는 해서 그걸 제가 법을 이제 많이 아니까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시행령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제가 공약한 것 중에 유튜브를 통한 홍보 강화 이건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 공약 때문에 붙잡혀 와가지고 저도 건축사 모두의 권익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회장님 의견을 듣고 여기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언젠가는 이게 뭐 저희가 뭐 내년에도 또 계속 찍고 해서 좀 건축사들한테 뭐 그다음에 추후 의무가입이나 이런 뭐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이렇게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언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 공모전 심사 때 그 이제 심사위원 중에 옛날에 이제 그 공간 개선단에서 꼭 2명을 파견을 보냈는데 그 2명이 이 보면은 거의 일부 사람들이 일부 단체에서만 투입돼서 하는 것을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가서 총괄 건축가한테 이건 문제가 많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고 꼭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서울건축사 회원이 포함된 공공건축가들이 옛날보다 인력풀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소수가 하던 것을 여러 사람이 요거 지금 협회 가입 안 된 젊은 건축사들도 요거는 관심 있어요. 공모전 심사위원회 좀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요거는 좀 진짜 꼭 좀 그럼 요건 이제 내년에 위드 코로나 때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세훈 현 시장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주관이 안 되면은 인력 풀이라도 좀 활용해 달라라고 건축 정책 과장 보는 앞에 제가 건의를 했고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 설계 자체가 회장님 만약 이게 식당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설계비에 뭐 몇 프로가 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라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니까 막 그때 화를 내시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장님 저 건축사 의무가입 건축사 의무가입에 대해서 내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사 의무가입은 국토부에서 각종 법을 만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들을 그 필요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개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단체 의견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이쪽으로 유도하고 싶을 때는 요 단체 의견이 그렇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의견 낼 때는 저 단체가 그렇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저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의무가입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보다 면허 대여나 불공정하게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특히 경기도 쪽으로 경기도 외곽 쪽. 뭐 말하면 안 되지만 경기도 외곽 쪽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윤리위원회나 뭐 벌하게 정리하려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의무가입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막 제재하면 우리 협회 회원으로 탈퇴를 해버려요. 그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서울에 있다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다 보면은 텃세. 텃세. 좀 고쳐야 되거든요. 텃세 관행이 좀 심한. 그 혹시 그 유튜브 이거 보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회원이나 회원 아니나 혹시 지방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애로사항이 생기면은 제가 그 정도는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쓸데없이 애를 먹인다 그러면 쓸데없이 애를 먹인다. 핸드폰 전화하세요. 그 회장님 핸드폰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뭐 협회 다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아 협회 핸드폰 번호가 공개돼 있나요? 진짜 막 마우스 막 전화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도 괜찮아요.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설계 의뢰하려는 분만 전화 주십시오. 저는 뭐 회원들이 어차피 회원들 위해서 봉사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회원들이 뭐 그러면 항상 내년에 위드 코로나 되고 나면 우리 저 뭐 협회 활동하시는 분들 술도 많이 사주십니까? 네 많이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저희 우리 위원회 제일 힘들어서 안 할라 하는 위원회 그렇죠. 맛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추진 많이 못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요걸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무조건 뭐가 있었나 그러면은 심사위원 평가제를 아까 그 심사위원 평가제 이 이야기 할라 했죠. 3아웃. 그게 상당히 하고 싶었어요. 심사위원 평가제. 이걸 심사위원들이 해서 쫙 해서 연말에 건축사 협회에서 공개를 해버린. 신문에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각 공모전 하는 사람들한테 왠지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뿌리 좀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게. 정당한 경쟁을 해야지. 지금 상당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 물론 제가 보는 눈이 뭐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죠. 저희 센서들 주로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아직도 가관이에요. 건축 계획안을 작업하는데 쏟는 시간보다 이 심사위원이 공정하냐 안 하냐 그거를 연구하는데 쏟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지금 물론 뭐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의무가입이 뭐 빨리 된다고 뭐 하는데 사실 내년에 내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간 불균형, 지역 간 건축사 협회들, 건축사 협회 간 시도회, 시도회 간의 어떤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소하실?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뭐를 내라 뭐라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애교로 보지만은 어떤 데는 서울에서 해갔다 그러면은 업무 대행자들이 뭐 2명, 3명 나와서 돈까지 공격하고 대행비도 내라 그러고 대행비는 당연히 내는데 다른 자기들은 가는데 뭐 1명 나오는데 2명 나와서 하게 하고 이런 거는 고쳐질 겁니다. 업무가입이 되면은. 그리고 우선 뭐 하여튼 우리 회원들은 크게 피해 안 받도록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좀 현명하게 좀 처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주로 좀 중점을 두고 하실 것들은 내년에는 제가 이제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개 구청 국장과 그 업무 협의 정례화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바로 할 거고요. 회원 업무 지원을 위한 건축 플랫폼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와 이제 협력 관계에 이제 지금 각종 관계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내년 7월 달에는 지금은 말로 한 거고 내년에는 하나하나 성과를 내야죠. 가을 정도에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비 인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내년에서 내년 정도 가서 아마 이걸 좀 더 따져보고 좀 인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운영이 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수용해서 이제 가는 방향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보다는 그냥 TF팀을 꾸려서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건축 사랑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설계자 연결시키는 게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공자 연결 관련해서 그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뭐 자재까지 연결시켜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겠죠, 아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이 들어가요. 그 우리 협회 예산으로는 좀 협회 혼자서는 하기 좀 힘들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 일부 또 우리가 법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서울 건축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려면 내년 특별 TF팀에서 아마 자세하게 연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하고는 좀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예, 차별화. 예.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그 무슨 단체죠?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법인인데 건축사법의 특별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죠.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 말씀이시죠. 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닌데요. 기초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운영됐는데 요거는 어쨌든 회원 전체에 대한 어떤 좀 1인 사무소 힘든 분들 뭐 그러니까 자기로 알리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반적으로 특정 누구한테 독점되지 않게 조금만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또 플랫폼 이제 우리가 협회다 보니까 협회에서 자재나 뭔가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어려움이 겪는데 요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 많이 하고 1인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제 캐드 도면을 좀 표준화된 캐드 도면을 좀 디테일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게 저 그런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인 건축 사무소인데 혼자 수주하고 혼자 현장 가고 뭐 다 하고 나서 결국 도면 그리를 하면 저녁에 앉아서 도면 그리기가 되고 그러니까 상세도 하나도 그리면서 막 꾹꾹 졸고 막 이게 뭐 건축사인지 내가 뭐 노동자인지 뭐 노동자 맞죠? 근데 좀 직원들이 있고 좀 괜찮은 사무실은 뭐 설계를 잘 하는데 정보도 없고 이제 1인 사무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설계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 질을 올려야 됩니다. 아직도 20년 전 디테일 쓰고 그러시는 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민간 대가 기준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거든요 본협에서. 이제 그러면 대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만큼 도면을 도면의 그려내야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수준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우리 1인 건축 지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계약서도 디테일해져야 되고 도면도 디테일해져야 되고.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게 될 수 있다면 저 사무실 다시 오픈할까요? 지원 좀 받고 1인으로. 가만히 보니까 회장님이 우리 그 올해 회장 선거해서 당선된 이유가 제가 몇 개월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이 한 달에 한두 번 뵈니까 하면 좀 실행력하고 추진력 쪽에서 아마 회원님들한테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일단은 뭐 저는 가서 막 지릅니다. 뭐 시장이고 뭐고 뭐 시의회 의장이고 시원스럽게 질러대니까 뭐
부끄럼 없이 네.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뭐 체면 차리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막 갑니다. 뭐 멋있습니다. 황소처럼 네. 그냥 머리를 박고 왜냐면 일단 벌어난 걸 다 벌어놨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멋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저 2021년도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건축사담 6번째 시간으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회장님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멘트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부족하셨던 거는 내년에 또 한번 하시면 되니까. 예. 예. 제가 지난 선거 때 그 약속드린 각종 공약은 시행하고 이제 준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에게는 그 잘못된 행정과 제도로 인한 많은 그 업무량 확대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모두는 지혜를 같이 모으고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저 서울회장 김재록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유튜브라기보다는 선거 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 편집위원장님 내년에는 도움 많이 보십시오. 예. 회장님 저기 저 봉사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